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발생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출생 통보제와 보호출산제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모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한 상황인데요.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동력 아동을 막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지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셨는데요. 네. 감사원이 이런 실태를 처음 한 겁니까? 아니면 이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감사를 안 했던 겁니까? 글쎄요, 감사원이라기보다는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충격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제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내지는 하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이제 태어나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는 외국인 아이들 같은 경우, 그래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 한 5, 6년 사이에 뭐 출생 통보제다, 보호출산제다 이런 어떤 제안들이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를 이제 어떤 의도에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이런 미동력 외국 국적 아이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찾아내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찾아냈다, 좀 인용보호를 붙인다면, 네, 그래서 이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되지 않은 인용보호를 붙이고 우리 아이들을 찾아낸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도적인 방지 장치로 거론되고 있는 게 출생 통보제하고 보호출산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출생 통보제, 이게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만 이제 신고 의무가 있는데, 출생 신고 의무가 그런 출생 신고제와 달리 이제 분만에 관련 이제 의료기관이라든지 제3자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의무를 가진 제도죠. 결국 내가 태어났다는 걸 알리는 것 자체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출생 통보제를 여러 나라에서 시행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예, 보호 출산제는 산모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채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종의 이제 익명 보호 출산제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근데 출생 통보제가 시행됐다면 미동력 아동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동안 왜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발생할 가능성은 좀 낮았겠죠. 근데 병원의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이제 이런 의미. 그 다음에 이제 또 출생 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은 출생 통보를 한 의료기관, 병원이 책임지어야 하느냐라는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병원 쪽에서. 그런데 이제 병원의 행정 부담 자체는 우리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이제 출산 기록이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결국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그 자료를 통해 토대로 해가지고 출생 통보를 하면 돼요, 사실은. 병원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쟁점, 이제 세 번째 쟁점이 이 출생 통보제를 할 경우에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엄마들이 병원 밖에서 위험한 출산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출생 통보제가 좀 미뤄진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출생 통보제만으로는 안 된다. 보호 출산제도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제안이 있는 거죠. 근데 병원에 행정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잘못 통보했을 때 병원이 그러면 어디까지 법률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이건 뭐 논란의 소지가 일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례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행정 비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할까? 통보해 주는 건데,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지금 잠시 전화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전화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출생통보제하고 보호출산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출생통보제의 경우에는 만약에 병원에서 출산했을 경우에 그걸 행정기관에 병원 측이 통보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갑자기 전화가 끊겼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양해를 좀 구하고요. 네네. 방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게 뭐냐면요. 병원이 출생통보제를 도입했을 때 행정비용이 좀 부담스럽다 이러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 거잖아요. 네네. 행정비용이 좀 그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사실은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행정비용의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심평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대신 출생 통보를 하는 걸로 사실 법률안도 하나 나와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또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사실 많이 합의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의사나 병원 협회 쪽에서는 더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비교적 이제 출생 통보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좀 잠잠해지고, 좀 사회적 합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이제 그 보호 출산제를 둘러싼 논쟁은 네네. 여전히 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보호출산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은,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병원 밖 출산을 굉장히 좀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익명 출산을 보장해 주자. 이게 이제 그렇죠. 보호출산제 취지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제 친모가 쉽게 아이를 포기하게 만드는 제도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특히 그 미혼모 단체라든지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반대를 하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출산 기록을 익명화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내 부모가 누구인가 이제 아동이 알고 싶어 할 때 아동의 알 권리를 이제 침해할 수 있다. 라는 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이제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아동의 권리와 또 친생 부모의 익명성 보호 이런 것들이 이제 상충한다. 뭐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요. 예. 또 이제 현행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을 하려면 이제 친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고 입양 동의를 또 하고 법원에서 입양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예. 이제 익명 보호 출산제를 하게 되면 현행 입양특례법하고 그래서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들을 이제 하신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뭐 우리가 한때는 아동 수출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뭐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그 해외로 입양됐던 그 입양아들이 와서 부모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익명 출산제가 도입되면은 못 찾는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지금까지 내려왔던 어떤 입양 문화의 예. 한 이제 그 반증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좀 먼저 도입한 나라들이 있습니까? 뭐 사실 뭐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익명 보호 출산제를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게 어느 제도 하나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으면서도 연속성이 있는 여러 제도들이 통합적으로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이가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독일 사례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임신 갈등 상담을 하고 상담소에서 예. 그럼 거기에서 낙태를 하든지 아니면 낳든지 예. 낳았을 때도 내가 낳아서 키울 것인지 익명 보호 출산을 할지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입양을 보냈지. 그러니까 사실 뭐 익명 보호 독일 사례를 얘기할 때 익명 보호 출산 하나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익명 보호 출산도 할 수 있고 또 입양을 보내는 그러니까 제도가 굉장히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단순히 교수님께 보호출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이제 제도의 여러 가지 보호출산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운영한다라는 이제 독일 사례를 이제 참고로 한다면, 예. 저는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아동이 낳아준 부모를 찾지 않고 이 문제를 떠나서 예. 이제 당장 아동의 생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요즘 터지는 사건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일단 보호출산제도 도입을 해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쌍두마차로 가면서 이제 또 제도적 보완을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두 제도만 도입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교수님 말씀 그렇죠. 들어보니까 그럼 네. 행정적으로 아니면 어떤 뭐 초기 임신 초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출산에 이르는 과정이 거의 10개월간 지속이 되는데요. 예. 이게 출생통보제라든 보호출산제라든 갑자기 하루 날 잡아서 출산하는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10개월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물리적, 심리적, 정신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이 쭉 이루어지다가 뭐 보호출산도 하고 출생통보도 하고 이제 이런 어떤 그 과정을 선진국의 사례, 다른 나라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그걸 좀 참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뭐 영화 살해 또 유기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큰 상황인데요. 네. 되게 형량이 너무 낮다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형량을 더 올리면 이런 사건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 가해자 처벌 강화를 하는 것은 대중들의 당장 그 심리적 그 이제 반응을 동의를 얻는 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네. 좀 어려울 듯합니다. 어렵게 아이를 낳았는데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심지어 죽이는 상황에 이르는 구조의 문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나 양육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 확대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사이다 같은 어떤 가해자 처벌 같은 사이다 같은 그 조치가 당장은 청량감을 줄지 모르겠지만 사이다 많이 마시면 몸에 안 좋잖아요. 네. 네, 조금 더 저희가 좀 장기적이고 또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도적 보완 외에도 미혼모 지원 등 복지 정책도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 법제화 외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더 노력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당장 지금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안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분들이 이 보호출산이나 출생통보에 그 오려면 처음 시작하는 과정, 즉 상담하고 임신을 아이를 낳을지 안 낳을지 상담을 해서 일단은 노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독일 사례 같은 임신 갈등 상담소라든지 그래서 이 임신 갈등 여기 상담소에 나타난 이분들을 상담을 하고 계속 지원을 해주는 어떤 그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 네.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였습니다.